오늘 어떤 종목들이 화두였는지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이 종목은 대체 왜? 수소차 관련주 먼저 살펴볼게요. 오늘 수소차 관련주 중에서는 이 두 종목이 핫합니다. 유니크 28% 가까운 급등, JNK 히터 상한가 기록을 하네요. 정부 정책에 맞서지 말라는 주식 격언이 있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는 확실히 이 수소차 시장을 키우려는 액션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고요. 오늘 나온 얘기로는 이제 수소차를 올해 사는 이 고객들에게 정부가 지원을 해주는데 한 3,600만 원 정도까지는 지원을 해주겠다고 하네요. 지금 현재 시판되고 있는 유일한 수소차, 현대차의 넥소가 거의 약 7천만 원 가까이 하니까요. 이거 지원받으면 한 3천만 원대에 살 수 있다라는 것인데 뭐 어쨌건 수소차 관련한 이야기들은 계속 전해지고 있고 근데 주가상으로 너무 많이 올라서요. 앞으로도 좀 조심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지금은 하게 되는 상황입니다. 관련주들 일단 이렇게 체크를 해보고요. 상한가를 기록하고 있는 또 하나의 종목이 있습니다. 톱텍 아직 안 풀렸죠? 예. 지난해 톱텍은 삼성 디스플레이의 이 산업 기술을 유출했다. 대한민국의 배신자다. 뭐 이런 얘기들을 참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경영자의 배임 횡령 관련한 이 이슈까지 불거지면서 거래가 정지됐었고요. 한 달여간. 그리고 오늘 거래 정지가 풀리면서 거래가 다시 시작이 된 거죠. 그동안 투자자들 마음고생 심했을 텐데요. 일단은 다행이고 오늘 거래 재개된 이후 상한가로 직행한 상황이긴 하나 내일은 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현재는 9,970원 기록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내내 참 힘겨운 나날을 보냈었던 네이버입니다. 액면 분할한 이후에는 더더욱 주가 움직임이 부진했잖아요. 이제 근데 연초를 바닥 찍고 이제 조금씩 올라가려는 힘은 좀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상승 모멘텀은 아직도 라인 쪽에서 찾고 있는 것 같아요. 라인의 광고 매출 또 핀테크 관련한 사업이 견조할 것이라는 전망 여전하고요. 주가는 2.6%의 상승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대모비스 볼까요? 4%대의 상승 진행되고 있습니다. 친환경차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고요. 여기 플러스에서 미래 자동차, 자율주행차에 대한 관심도 높아집니다. 얼마 전에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렸던 CES에서 자율주행 기술을 앞다퉈서 기술을 선보였던 업체는 다름 아닌 우리의 현대모비스였습니다. 자율주행차 컨셉트카를 내보이면서 앞으로 미래 이럴 것이다라는 것을 선보이곤 했었는데요. 오늘은 커넥티드카 기술 개발에 착수하겠다는 뉴스도 하나 접해지네요. 20만 8천 원 현재 기록되고 있습니다. 최근 주가의 탄력도가 많이 떨어졌지만 올 한 해도 여전히 트렌디할 업체 아프리카 TV도 살펴봅니다. 지금은 1%대의 약세권으로 진행되고 있는데요. 주가의 큰 움직임은 요즘 없지만 연기금도 계속 사고요. 투신권도 계속 삽니다. 어떤 전략 유효할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에는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일까요? 원익 QNC입니다. 지금 화면에서도 보이지만 계속해서 빨간불이 들어옵니다. 차트가 계속 이렇게 올라가고 있어요. 9거래일 연속의 상승입니다. 업황 둔화, 반도체 업황에 대한 둔화 움직임이 보이고 있지만 여전히 견조한 실적을 낼 것이란 전망이고요. 주가는 12,750원. 전략 챙길게요. 네이처셀도 확인하겠습니다. 15% 넘는 상승세 현재도 유지되고 있는데요. 퇴행성 관절염 줄기세포 치료제, 조인트 스템에 대한 어떤 긍정적인 뉴스가 전해집니다. 그런데 이 종목 참 탈도 많고 말도 많았었던 종목이잖아요. 이 라정찬 회장의 주가 조작 혐의로 투자자들의 신뢰를 많이 잃었던 종목입니다. 이제는 좀 달라질 수 있을 것인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종목 이야기요. 라벨 인베스트먼트 송병주 전문가와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첫 번째 종목은요. 네이처셀 한번 볼게요. 진짜 많이 올라갔었다가 진짜 많이 떨어졌었던 그게 지난해 그리고 더 그 한 2년 전쯤 말 정도의 일이었었던가요? 그렇게 막 왔다 갔다 했었던 종목. 오늘 막 실시간 검색어에 올라오고 합니다. 상승세도 지금 두드러지고 있고요. 지금은 어떻게 봐야 될지 궁금해요. 일단 뉴스는 잡히네요. 네, 그 네이처셀 같은 경우에 작년에도 상당히 이슈가 됐었던 게 뭐냐면은 이게 지금까지 이제 개발했었던 조인트 스템이 일본에서 실제로 높은 임상 결과를 받았다. 그리고 이제 판매가 잘 되고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왜 공시를 안 해주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 투자자분들이 상당히 불만을 많이 제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오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이제 임상에 대한 결과가 나왔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왜 공시를 안 하냐라는 이야기들도 사실 많이 나오고 있어요. 네. 근데 이런 임상 결과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분기 보고서라든가 반기 보고서 이렇게 이제 의무 공시가 아니라 자율 공시이기 때문에 사실 해도 되고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거든요. 회사 입장에서는. 근데 정말 이 임상 결과에 대해서 자신이 있다면은 굳이 왜 공시를 안 할까라는 의문점을 첫 번째로 갖게 되고요. 그러게요. 뭐라도 그렇죠. 있으면 공시를 하려고 들 텐데요. 좋은 뉴스일수록요. 그래서 제가 그 임상 결과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분석을 해봤는데 실제로 이제 임상을 미국에서 진행을 했을 때 이 임상 환자가 19명밖에 안 됐어요. 그중에서 이제 87% 17명에 대해서 긍정적인 효과가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19명 중에 17명. 그렇죠. 우리나라에만 관절염을 앓고 계신 분들이 400만 명 정도인데 19명 가지고 이제 실험했을 때 17명 정도가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났다. 이것이 과연 우리가 이제 믿고 투자를 할 만큼의 결과가 나타났다라고 좀 봐야 될까? 여기에 대해서 좀 살펴봐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임상 실험 같은 경우는 우리가 만약에 우리가 회사라고 했을 때 임상 환자를 우리가 받겠습니다라고 했을 때 정말 많은 환자들을 수용을 할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 19명. 그러니까 상상을 해본다면은 정말 치료가 가능한 수준의 환자분들만 젖수를 받은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먼저 하게 되고요. 네, 그리고 네. 이제 실제로 이제 네이처셀과 비슷한 조인트 스템의 성능을 보이는 일본의 어떤 제약 바이오 기업이 있는데요. 최근에 여성분들 한 7,000명, 그리고 남성분들 200명, 총 한 8,000명 정도의 이 환자들을 대상으로 실험을 했을 때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났고, 그래서 이제 18이 들어갔다라는 내용들을 본다라고 했을 때 네이처셀의 조인트 스템의 임상 효과에 대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우리가 이제 과거에 이제 식약처에서 조건부 허가 반려가 났었잖아요. 근데 이제 오늘 나온 기사를 보면은 FDA의 승인을 받고 시판을 할 예정이다라는 계획을 발표를 했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승인이 안 난 거를 미국에서 과연 승인을 해줄까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냉정하게 판단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연구 데이터에 대한 부분이요. 19명을 상대로 실험을 했다라는 네. 부분이요. 우리 대학교에서 뭐 석사, 석박사 논문 쓸 때 네. 데이터를 조작하면 논문으로 취급을 안 해줍니다. 내가 원하는 결과대로 나오기 위해서 데이터를 피킹해가지고 이거를 논문화한 것은 논문으로 취급을 안 해줘요. 약간 그런 뉘앙스로 좀 비슷한 그런 느낌으로 들리는데요. 그러면 오늘의 호재를 엄청난 호재다라고 판단하기는 좀 무리가 있겠네요. 그래서 아무래도 상당히 조금 무리가 뭔가 있고 앞에서도 이제 말씀하셨다시피 이런 임상 결과 뭐 이런 통계에 대해서 조작할 수 있는 우려가 있어요. 근데 만약에 정말 희귀병이고 난치병인데 정말 환자분들이 거의 극소수예요. 그래가지고 임상 환자를 우리가 구하기가 상당히 정말 어렵다라고 어렵다. 했을 때는 네네. 19명이라는 이 환자 수가 그렇게 적지 않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 그럼요. 그때는 얘기가 달라지죠. 그렇죠. 근데 이제 관절염 환자가 우리나라에 400만 명이나 있는데도 불구하고 19명이다?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의심을 해볼 필요가 있지만 오늘 이제 강한 흐름이 나타나기 때문에 내일 다시 한번 이런 수급을 좀 보여줄 수 있는 가능성을 본다라고 했을 때 네. 트레이딩 관점에서만 우리가 접근을 해야 되지 이 임상 결과가 정말 이게 정말 계속적으로 올라갈 것 같다. 과거에 이제 셀트리온도 주가 한 10배 수준밖에 못 올랐는데 네이처셀은 과거에 20배 수준까지 오른 만큼의 힘을 보여줬다는 거는 사실은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투자 의견은 어떻게 갈까요? 일단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네. 아직까지는 유효하기 때문에 글쎄요라는 의견 정도 드리겠습니다. 일단 뭐 투자자들의 구미를 당길 만한 뉴스는 일단 나왔으니까요. 단기적인 추가 상승은 열어두되 먼 훗날을 장담할 수 있을 만한 뉴스일까에는 물음표를 일단 찍습니다. 투자 의견 글쎄요라고 네이처셀은 정리를 할게요. 이번에는 원익 Q&C로 가보겠습니다. 이 종목 돌아서니까 9일 연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이 종목에 대한 분석 필요하나 해서 가지고 와봤어요. 어떻게 보세요, 요즘 흐름이요? 이 원익 Q&C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제 원익 그룹 안에서 이제 반도체 공정 쪽 사업을 하는 업체인데요. 우리가 이제 흔히 알고 있는 이제 원익 IPS라던가 그리고 이제 원익 Q&C 이렇게 나뉘어지는데 우리나라에서 이제 반도체 공정 쪽에서는 1위라고 보셔도 될 만큼의 상당히 높은 이제 시장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 회사입니다. 이제 원익 Q&C가 하고 있는 사업이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반도체가 계속적으로 초소형화되다 보니까 여기서 나오는 먼지들, 이런 찌꺼기들 같은 경우에도 계속적으로 미세화되고 있거든요. 이런 미세먼지들 같은 것들을 공정하고 처리하는 기술을 가지고 있는 이 기업이 원익 Q&C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사실상 이제 동사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영업이익이 상당히 잘 나오고 있습니다. 전년 2018년도 같은 경우에도 30% 이상의 영업이익률을 보여줄 만큼
상당히 이제 업황은 좋습니다만은 다만 우려가 되고 있는 부분들이 최근에 이제 반도체 업황에 대해서 꺾이고 있다라고 상당히 좀 겁을 주는 만한 이야기들이 좀 많이 나타나고 있잖아요. 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사실 동의를 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이 뭐냐면은 네네. 이 반도체가 사실 우리나라가 메모리 반도체 쪽에서는 1위예요. 근데 이게 과거에 왜 이제 반도체가 호황을 맞았냐 이 과거까지 좀 본다라고 하면은 원래는 메모리 반도체가 우리나라도 만들고 미국도 만들고 일본도 만들었어요. 근데 우리나라 삼성전자가 일본의 반도체 업체를 전부 다 꺾어버리고 독과점을 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수요는 그대로 유지가 되고 증가가 되는데 공급은 줄어들었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그러니까 반도체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었던 환경들이 만들어졌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요즘에 이제 다시 수요가 증가하다 보니까 이제 공급 과잉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반도체가 제가격으로 떨어지고 있다라고 해석을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반도체 업황은 어려워지고 있는 게 아니라 너무 잘 나갔었기 때문에 잠시 쉬어나가고 있다라고 좀 봐야 되고 이 반도체 업황 자체가 또 한 번 레벨업을 하기 위해서는 제가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비메모리 반도체라든가 자동차용 반도체를 꼭 만들어야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삼성전자가 얼마 전에도 새로운 투자를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고 대통령이라든가 또는 이낙연 총리도 직접 삼성전자에 가서 투자를 좀 적극적으로 해달라. 반도체가 정말 우리나라의 먹거리다라고 이야기를 할 만큼 반도체 업황에 대해서는 지금은 좀 쉬어나가는 구간이지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왜냐하면 우리가 쓰는 모든 제품들이 전자제품이기 때문에 반도체를 쓰다가 갑자기 안 써버리는 경우는 거의 없다라고 봐야 되거든요. 이에 따라서 그에 관련된 뭐 후공정 업체들, 전공정 업체들, 대표적으로 이제 솔브레인이라던가 네. 오늘 이제 보고 있는 원익 QNC, 특히나 이제 시장 점유율 상당히 높은 원익 QNC 같은 경우에도 앞으로 계속적으로 실적은 잘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라고 봤을 때 네네. 저는 좋아요라는 의견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 투자 진입 관점에서 신규 진입 관점에서 본다면 지금 구간도 무리는 없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차트를 보면서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 텐데요. 최근에 이제 기관 수급이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근데 이제 단기적으로 이제 낙폭이 좀 과대했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반발 매수세가 좀 들어왔다라고 좀 봐야 되지만 여기가 이제 강력한 저항이 될 수가 있어요. 단기적인 저항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1차적으로 단기 조정이 나타났을 때 한 11,000원 부근에서 우리가 접근을 하는 것이 조금 더 안전하고 전략적인 매매가 되지 않을까라고 싶고요. 만약에 이 기회를 주지 않고 이 선을 돌파해버렸다라고 했을 때는 여기서부터 좀 추격적으로 매수하고 손절가와 목표가를 짧게 잡고 대응을 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는 의견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익 QNC 살펴보고요. 다음 종목 가겠습니다. 이번에는 1인 미디어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게요. 바야흐로 1인 방송 전성시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요즘 그 난립니다. 아프리카 TV 국내에서 상장된 기업으로 1인 미디어 하면은 이제 뭐 제일 먼저 떠오르는 그런 업체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주가는 이런 트렌드와는 조금 반대로 그렇죠. 움직였던 것 같아요. 한동안 엄청 올라가다가 진짜 바닥 모르고 떨어졌고 지금은 별다른 움직임 보이질 않아요. 어떻게 볼까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이제 아프리카 TV가 한때 상당히 잘 나가다가 요즘 좀 어려운 이유가 유튜브가 너무 잘 나가기 때문이죠. 다 그쪽으로 넘어가더라고요. 그렇죠. 유튜브가 작년도 대비해서 시장 점유율이 이제 80%까지 넘어가면서 우리나라 이 플랫폼 업체들의 시장 점유율은 자연스럽게 떨어지고 있거든요. 근데 저는 조금은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유튜브가 커간다 그래서 아프리카 TV가 죽는다? 이렇게 보긴 좀 어렵다라는 거죠. 실제로도 아프리카 TV에서 활동하고 있는 BJ 또는 크리에이터 분들이 여기서 이제 우리가 활동하고 있는 실시간 방송을 10분짜리 쇼컷 영상으로 수정을 해가지고 편집을 해서 유튜브에다 유튜브에 동시에 또 올리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 아프리카 TV에서는 별풍선을 받게 되고 그리고 이제 유튜브에서는 우리가 광고 수입을 얻게 되거든요. 크리에이터 입장에서는 상당히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아프리카 TV 입장에서는 아프리카 TV에서만 활동하던 BJ들이 몇몇 BJ들이 이제 뭐 많이 수익을 많이 주는 업체들로 이동도 하고요. 유튜버로 아예 전향을 하는 이런 크리에이터들이 생겨나다 보니까 네. 여기에 대한 단기 차익이 좀 나타나지 않았나라고 좀 보고 있고 최근에 이제 이 아프리카 TV 자체가 워낙 다른 컨텐츠 방송 업체들보다는 조금 성장적이다라는 이야기들이 좀 많이 나왔어요. 맞아요. 너무 네. 자극적이고 네. 청소년들이 보기엔 좀 부적합하다라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면서 이 별풍선도 이 청소년들이 뭐 부모님 카드로 결제해가지고 막 이제 별풍선 쏘고 막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정부가 규제를 한 거죠. 하루에 100만 원까지만 충전이 가능하다 이런 규제가 나타나고 있는데 사실 이런 부분들은 좀 제한적일 아프리카 TV의 영업이익이 감소가 되는 데는 어느 정도 좀 제한적일 것이다라고 좀 보고 있고 요즘 트렌드는 1시간짜리 영상을 올리는 거를 보는 분들은 거의 없거든요. 출퇴근할 때 간단히 1분 또는 뭐 10분, 5분 이런 짧은 영상들을 보통 보시기 때문에 아프리카 TV도 이런 쇼컷 영상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플랫폼을
좀 확대해 나간다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여기에 있어서는 저는 아프리카 TV도 유튜브랑 같이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은 매우 크겠다라고 좀 보고 있고 다만 요즘 후발주자 업체들이 있어요. 이 게임만 주로 방송하고 있는 이제 트위치라는 업체가 있는데 거기로 이제 넘어가는 이 아프리카 BJ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그래요? 그런 유출을 조금 막기 위해서는 아프리카 TV도 뭔가 이 크리에이터들을 좀 위한 이러한 뭔가 좀 제도를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의견까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투자 의견 좋아요로 갈까요? 좋아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프리카 TV 좋아요 투자 의견 찍겠습니다. 한 종목 더 보러 갈게요. 자동차 관련해서요. 현대모비스 살펴볼까 합니다. 4차 산업혁명 아래 자율주행차라는 키워드 아래 현대모비스가 있네요. 앞으로 눈여겨봐도 될런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관점이세요? 우리가 이제 현대모비스 포함해서 최근에 이제 급등하고 있는 수소차 관련주들 본다라고 하면은 사실은 전부 다 기대감이죠. 그러니까 이번 연도에 뭐 수소차 구매를 하면은 보조금을 많이 지원을 해주겠다라고 했지만 저번에 제가 수소차 관련주들 이야기를 들었을 때 충전소가 있어야지 구매를 하는데 아무리 지원금을 많이 준다고 하더라도 이런 인프라가 구축이 되어 있지 않는 이상은 정부가 아무리 지원을 해도 소비 욕구는 증가를 하지 않는다. 그리고 일각에서는 내가 일반 내연기관차 살 돈도 없는데 그래서 지금 차를 못 바꾸고 있는데 수소차를 어떻게 사냐라고 하시는 분들도 사실 많이 계시기 그럼요. 때문에 단순히 우리가 이제 모멘텀을 가지고 봐야 된다는 거죠. 다만 이 작년에 너무너무나 어려웠었던 완성차 업체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작년에는 뭐 미국에서 리콜 사태도 있었고요. 차량 판매 자체가 너무 부진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이제 기저효과가 좀 나타난다는 관점으로 좀 봐야지 이 완성차 업체들이 전부 다 턴어라운드 한다라고 보기에는 너무 좀 부족하지 않을까 그리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 완성차가 지금 우리나라에 등록 수만 한 2천만 대 정도 되는데 8만 대 가지고는 완성차 업체들이라든가 또는 그 예하의 뭐 벤더사들, 협력사들이 당장 들어 올리기에는 아직까지는 좀 부족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아직은 초기 단계인 시장이니까요. 투자 의견은 좋아요는 뺄까요? 예, 글쎄요 좋아요는 정도로 조금 갈까요? 어렵고 이제 이 투자 관점보다는 트레이딩 관점에서 좀 보시라고 글쎄요라는 의견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내일장 탑픽을 하나 꼽아볼게요. 어떤 쪽으로 볼까요? 아까 원익 QNC도 좋다고 하셨고 아프리카 TV도 괜찮다고 하셨잖아요. 이 아프리카 TV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네. 혹시 가격 전략 좀 봐주실 수 네, 있을까요? 제가 차트 한번 볼게요. 차트를 보면서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릴 텐데 지금 월봉 차트를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리면은 2017년도까지만 해도 16,000원대였어요. 이때까지만 해도 1인 플랫폼 방송 자체가 그러니까 많이는 하고 있는데 이게 얼마나 크겠어라는 의구심이 많이 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작년부터 유튜브 시장이 활성화되면서 아프리카 TV도 그럼 돈을 많이 벌었겠나라는 인식이 주가에 상당히 많이 반영이 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16,000원짜리 주가가 이 56,000원까지 거의 3배 가까이 올랐다가 아까 말씀드렸던 정부 규제에 따라서 이 단기 조정이 나타나는데요. 저는 오히려 지금이 이제 변곡점이라고 좀 생각을 하는 구간이고 지금부터 이제 분할적으로 매수를 하신다라고 했을 때는 단기적으로 한 45,000원까지는 좀 노려보셔도 되는 구간이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눈여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장 탑픽 아프리카 TV로 선정을 해보았어요. 라벨 인베스트먼트 송병주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